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10월에는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세단 시장이 막 사그라들었고 SUV 시장이 왔다. 뭐 이제는 소렌토나 뭐 산타페나 뭐 스포티지나 뭐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이 인기야. 요즘 무슨 세단이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SUV가 우리나라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게 뭐 당연한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번 10월은 좀 다릅니다. 다시 세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 그럼 그랜저가 1등 했구나? 아니죠. K8이 1등 했구나? 아니에요. 굉장히 의외의 차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2년 10월 국산차 판매량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랜드별 판매 순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 판매량이 다 늘어났습니다. 작년 10월하고 비교해보면요. 국산차 판매량 14%나 늘어났다고 해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요즘 경기 안 좋다며. 아니, 경기도 안 좋다고 뭐 난리였잖아요. 지금 뭐 기준금리가 3%대로 뛰었다고 뭐 다들 주겠다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할부, 뭐 캐피탈 다 늘었잖아요. 캐피탈 이자도 엄청 올랐어요. 아, 그래? 캐피탈 10%야? 아니,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BMW 파이낸스나 뭐 어지간한 수입 리스사 이런 데 보면 다 9.9%예요. 9.9% 이자를 내면서 차를 산다고? 야, 대단한데.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자동차들 연식 변경하면서 이 가격을 막 인상했어요. 요즘 들어서 뭐 BMW 3 시리즈 물론 조금 좋아졌지만 기존에 비해서 400만 원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국산차는 매년 가격을 올리지만 수입차는 가격을 항상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야. 아니,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어쩔 수 없어서 가격을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 이번 3분기에 얼마씩 벌었나? 현대, 기아 모두 매출액이 역대 최고. 현대차는 무려 37조 7천억 원, 기아는 23조 1616억 원.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게 연간이 아니에요. 연간이 아니라 3분기에, 한 분기에 어떻게 37조, 합치면 지금 60조 매출을 올린 거죠. 아니, 60조 매출을 올리는 이게 가능한가? 이거 연간 매출로 단순 계산해 보면 240조예요. 아니, 이게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되면 기분이가 좀 안 좋죠. 아니, 너네들 이렇게 이익을 많이 올리면서 갑자기 무슨 가격을 인상을 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벌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요번엔 좀 영업이익이 왜 이래? 영업이익 왜 이래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에요. 여기 기사 보면요, 지난 25일 기업 설명회에서 2022년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박수 쳤습니다. 매출 대박입니다. 와, 역시 믿고 있었다고 기아,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다가 영업이익은 근데 7,800억. 잠깐만, 영업이익이 어떻게 7,800억일 수가 있어? 1조가 안 돼?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가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59.6%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50% 이상 감소한 거죠. 현대차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4%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 영업이익이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나? 정말 원자재값 오른 게 사실인가? 가격 오를만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타2 엔진 리콜 비용을 또 충당했어. 리콜 비용을 지금 현대가 1조 3,600억 원을 충당했고요. 기아가 1조 5,400억, 합쳐서 2조 9천억을 지금 충당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놓은 거예요, 돈을. 내 이익에서 돈을 일정 부분을 빼서 이렇게 박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익은 줄어들었다, 요 얘긴데, 엔진 리콜 비용으로 2조 9천억을 넣어놨다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3조 정도를 넣었죠. 그 전에도 넣었습니다. 9천억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당금만 3번째 넣고 있는 건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현대차 주식 사신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래서 3분기만 되면 충당금을 넣으니까 3분기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어지간하면 현대차 주식을 팔고, 어지간하면 3분기는 그냥 넘어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6조라는 숫자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리콜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현금으로 나눠주면 다들 감사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리콜 받을래? 보상금 받을래? 그럼 보상금 받을 것 같은데, 그지 않을까? 6조라면 소비자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가 세타 엔진을 못해도 1,000만 대는 팔았을 테니까 6조 나누기 1,000만 하면
60만원밖에 안 돼? 60만원밖에 안 되네. 리콜 할 수밖에 없네. 자,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바로 브랜드별 판매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브랜드별 판매 순위 6위부터 알아볼게요. 6위는 쉐보레입니다. 4070대. 지난달보다 한 60대 정도 더 팔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 우리나라 꼴찌를 계속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차 스파크를 생산 중단했잖아요. 한 달에 1000대씩 팔리던 차인데 요걸 빼니까 판매량이 아주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달 26일에는 말리부 트랙스 생산하는 이 부평 2공장 완전 가동 중단을 합니다. 아니, 부평 2공장 까지 닫아버려. 군산 공장 닫고 부평 2공장 닫고 정말 이거 어쩌려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말리부 트랙스 단종되고 나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가 뭐가 있긴 하나? 트레일블레이저 하나 남는 거죠. 그래도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창원 공장에서 이 쉐보레 신형 CUV, 이 신형 트랙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진짜 나와주면 무조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크기는 더 커. 근데 가격은 더 쌀 거라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더 쌉니다. 그렇게 되면 대박 나겠는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부평 1공장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이 트랙스의 파생형 모델 C커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됐길래 중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해?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 인건비가 더 싸? 얼핏 생각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에 관세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지금 FTA가 없죠. 게다가 이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그 중국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쌀 텐데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몇 대나 팔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C커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차예요. 여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쉐보레는 당분간은 판매량이 떨어지겠지만 곧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5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4338대. 르노코리아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국내 판매는 4300대 정도에 그쳤지만 해외에 무려 149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매가 무려 65% 증가했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괜찮지. 게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수출했을 때 이익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팔 때 우리나라 환율이 낮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서 팔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는 수출 기업이 이렇게 큰 이점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XM3 하이브리드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XM3 하이브리드 저희도 이번에 시승해봤고요. 시승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사전 계약도 지금 5000대 정도는 이미 됐다고 하는데 국내 출고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출에만 너무 전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보면 요즘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주문하시면 뭐 1년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내일 바로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르노코리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개별 소비세 올해까지만 인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개별 소비세 인상이 될 텐데 올해 연말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차를 생산해서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개소세 인상된다고 뭐 매년 얘기하잖아. 매년 얘기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된 걸 보면 뭐 또 연장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는 쌍용입니다. 7850대. 쌍용은 또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죠. 쌍용이 뭐 꼴등이네 뭐네 했었는데 토레스가 딱 나오고서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더 기쁜 소식도 있죠. 쌍용은 드디어 법정 관리를 종결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면요, 지난 10월 31일에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쌍용차가 변제해야 될 채권액 3,516억 6,800만 원을 다 변제했다고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변제했지? 그리고 채권자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청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 돈을 못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5,900만 원이 여기 산업은행 계좌에 별도로 예치해 놨다고 합니다. 가져가시라 그래요. 채권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돈 준비했다고 하니까 와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어요. 쌍용이 이렇게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거 거의 2년 만이거든요. 2년 만에 법정관리가 끝나는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이제 쌍용의 새로운 주인 KG그룹이 당연히 이 회사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쌍용차 전동화도 빠르게 진행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 화이팅입니다. 지금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이면 이 거래도 재개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드디어 주식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핫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되네요.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291대. 야, 제네시스도 다시 10,0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네요. 아시다시피 이 제네시스는 연말이 되면 판매량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 사장님들, 이사님들 이런 분들 새롭게 인사 발령 딱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한 대 정도는 의전차로 이렇게 딱 제공해 주는 거죠. 저희 모카에도 지금 팀장님 새로 발령받으신 분 계신데 수입 외제차, 고가 수입 외제차를 딱 제공해 드렸어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연말 되면 다 있다니까. 자, 그럼 2위는 기아입니다. 43,032대. 1위는 네, 현대가 차지했네요. 현대가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으로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왜 의외냐면 그동안 현대가 1등이 당연한 게 아니었죠. 기아가 계속 1등을 차지했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급이 중형 SUV나 준중형 SUV 이런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현대가 산타페라든지 뭐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에서 조금씩 밀리면서 현대가 1등이라는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게다가도 카니발 같은 차가 있잖아요. 카니발이 워낙 인기가 많고 이게 스타리아하고는 또 다르게, 스타리아는 짐을 많이 싣거나 뭐 이런 쪽에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승용으로 놓고 봤을 땐 카니발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아가 판매량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가 이렇게 더 많이 팔았다. 무슨 일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종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요. 가장 못 판 차 뭘까요? 55위에 쌍용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한 대. 한 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안 팔렸다고 하기에는 안 판 거 아니죠. 이 정도면은 생산을 못한 거죠. 왜 생산을 못했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쌍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라인에 티어1 업체들이 와서 그 라인에 있는 부품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공급한 걸로 차 만들려고 하는데 와서 그 부품을 가져갔다니까? 그래서 차를 생산을 못했대요.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은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어마어마한 걸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에 2,500만원짜리 배터리 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LG에서 잠깐만, 이게 배터리를 주면은 그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성금으로 받는 건 당연히 아니고 후불로 그것도 어음으로 주는데 쌍용 어음을 내가 받아서 이걸 공급해도 되는 거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코란도 이모션은 올해 2월에 출시했는데 출시하자마자부터 어려움을 겪어서 4월 정도에는 생산을 아예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물량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한 대, 이 한 대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대가 이번에 등록되게 됐네요. 배터리 팩을 공급받는 방식을 바꿔서 쌍용차가 이제는 배터리를 잘 받을 수 있다, 이제 코란도 이모션 더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어쨌든 제대로 생산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54위에는 코나 N입니다. 15대. 53위는 쉐보레 타호, 52위는 쉐보레 트랙스. 신형 트랙스가 곧 나오는데요. 이 트랙스는 구형입니다. 신형 트랙스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쉐보레 신형 CUV다 라고 했던 차가 바로 이 신형 트랙스인데 보면 디자인 멋지고 가격은 모르겠지만 착하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그런 중요한 SUV가 될 것 같습니다. 51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50위는 현대 아반떼 N. 아반떼 N이 그래도 100대 넘게 팔았네요. 49위는 쌍용 티볼리 에어, 48위는 쉐보레 이코녹스, 47위 쌍용 코란도, 46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요즘 들어 스팅어 단종된다 이런 얘기가 또 슬며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해외 출장을 몇 번 다니면서 특히 독일 사람들한테 기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아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팅어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스팅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고 그거 단종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막 완전 쇼크 먹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멋있는 차를 단종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아 플렉스로 스팅어를 잠깐 탔는데 정말 좋은 차예요. 차 자체도 좋고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후륜구동이기도 하고 다루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단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언젠간 단종되겠지만 단종 시점을 정확하게 딱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못해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솔린 차는 결국에는 다 단종되니까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네요. 45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199대. 역시 물량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 볼트 EV를 계약했다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 뽑았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길에서도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물량을 이렇게 못 만드나?
44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43위 쌍용 티볼리, 42위 기아 K9, 371대. 이분이 안 계셨으면 370대 될 뻔했는데 371대가 바로 저희 이영빈 작가님의 아버님이 구입하신 거라는 거. 아유, 잘 사셨습니다. 역시 자동차 전문 매체 모카의 작가 아버님답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좋은 차를 잘 구입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41위는 쌍용 렉스턴입니다. 429대. 42위 르노코리아 SM6 475대. 오, SM6도 꽤 팔리고 있습니다. 필 트림이라고 해서 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약간 요게 필수적인 필이고, 그리고 영어의 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 트림. 너무 아재 감성인데 이게 쌍용도 그렇고 르노 삼성도 그렇고 뭔가 이 아재 쪽으로 자꾸 가는데 이게 회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필트림이 뭐야. 아무튼 그렇지만 편의 사양은 유지했고 가격은 낮춘 그런 트림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더 톡톡히 본 것 같아요. 39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478대. 얼마 전에 이렇게 코나 위장막 벗겨진 뒷모습이 유출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 얇은 일자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색상은 은색인데요, 이 후면이 또 일자 램프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각져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트럭 같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꽤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코나 판매량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신형 코나 나오게 되면 다시 상위권으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요. 지금 코나의 디자인에 비해서 디자인에서도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자, 38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GV60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죠. 좀 안타까운 자동차긴 한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뭐 사소한 얘기들 갖고도 막 감정 싸움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차는 그렇게까지 잘 팔릴 만한 세그먼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37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540대. 요즘 들어서 스팅어하고 나란히 단종 소식이 나오고 있던데요. 540대 팔 정도면은 뭐 굳이 단종식이나 하나 싶죠. 단종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당분간은 계속 팔릴 것 같아요. 36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544대. 요즘 택시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에서 니로 플러스 택시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보지 않았어요? 사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구형 니로의 틀을 가지고서 그대로 택시로 만드는 거, 비용이나 개발비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택시에 걸맞게 이 디자인보다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뽑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 전용 전기차답게 이 가속 느낌이 그렇게 훅훅 나거나 이 감속 느낌도 훅훅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만들어진 건데, 사실 현대에서도 이런 차 하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가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고서 집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택시라든지 좀 많이 운영되는 차를 전기차로 바꿔주는 게 이 환경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5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702대. 34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882대. 아니, 한 달에 1000대 정도는 팔던 스파크인데 생산이 중단돼서 이제 882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단종된다는 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옛날에 저 티코 몰았었는데 마음이 섭섭하네요. 33위는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908대. 오유, 야, 볼트 EUV 출고 적체가 조금 회소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지금 이 계약을 해놓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이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다 수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물량을 안 주면 제대로 이걸 생산해낼 수가 없죠. 이럴 거면 코리아에서 생산을 하게 하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이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작은 전기차들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좀 고려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2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31위는 기아 니로. 30위는 현대 넥소. 넥소는 한 달에 1000대 정도 팔리고 있죠. 수소차는 이상하게 보조금이 많죠. 왜 수소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거지? 수소차라고 해서 환경에 2배로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 배출가스가 제로라는 건 수소나 전기나 마찬가지고, 지금 수소는 우리가 뭐 부생수소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가스를 개질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는 그레이 수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쯤은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 전기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클린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수소는 지금 거의 반쯤 클린하고 반쯤은 그냥 오히려 내연기관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보조금을 더 받는 거, 이게 환경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현대가 자동차를 더 팔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오로지 현대차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다가 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나 싶죠. 얼마를 주냐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1,750만 원을 줍니다. 국고 보조금은 2,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넥소 한 대에 4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아니 4천만 원이면 전기차 4대 이상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인데 이 4천만 원 보조금을 한 대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건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넥소는 지금 6,7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책정돼 있는데 이거 실제 구매가는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더 싼 겁니다. 이 넥소는 좀 이상한 차죠. 넥소는 형평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차여서 이 보조금 계속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사셔야 돼요. 2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360대, 28위는 현대 소나타, 27위는 기아 K3, 26위는 르노코리아 XM3입니다. 1540대. 야, XM3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에 맞지 않으셨던 이 XM3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나왔죠. 이번에 부산까지 가서 시승해보고 왔는데요. 이게 뭐 예쁜 것도 물론이죠. 당연히 XM3 원래 예쁜 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차가 가다 서다 할 때 약간 울컥거리는 게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라서 달리기도 굉장히 잘하고요. 연비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냥 어지간히 주행하면 그냥 리터당 27km를 그냥 훌쩍 넘습니다. 대단하죠. 공인 연비는 조금 이상해요. 공인 연비는 17.4km/리터. 실연비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1729대. 투싼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투싼이 이렇게 인기 없을 차가 아닌데요. 게다가 이거 아직도 따끈따끈한 신차잖아요. 신차 느낌이 아직도 있는 차인데 이게 이거밖에 안 팔린다는 거 조금 이상하죠. 투싼이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씩 아쉬워요. 일단 인테리어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 부분, 요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투싼 더 늦어지면 큰일 나요. 요 부분을 무조건 바꿔요. 스타리아도 요걸 바꿔야 돼. 이 안에 있는 이 버튼들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버튼들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어떻게 조작하라는 거야 이거를. 어쨌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 투싼은 인테리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4위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이거 택시죠. 1829대. 야, 현대가 택시 이렇게 많이 팔았어? 택시 막 되게 어렵다고, 생존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택시 사업 다 접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차 많이 뽑으시네. 23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1945대.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차로 뽑혔죠. 2.5리터 터보 모델은 주문하면 3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30개월이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정도 시간이죠. 군대에도 갔다 왔다 또 가야 돼. 이 정도의 기간이면 너무하지 않나? 반도체 부족 이슈, 요거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냐? 기존 적체된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달러 환율이 30% 정도 올랐잖아요. 30% 정도 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통 자동차에서 한 대 팔면 남는 게 10%가 안 됩니다. 뭐 한 5% 정도 남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다가 수출하게 되면 그게 30%가 더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올라갔을 때 수출 기업들은 수출 물량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수출을 하는 게 더 많이 남으니까. 공장에 가보면 이 자동차 앞에 생산 오더표가 이렇게 차 앞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걸 쭉 보다 보면 수출 내수, 수출 내수,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출과 내수의 비율이 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럴 만하지. 뭐 회사라는 게 원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현대차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내수 시장에서 버텨줬잖아요. 사실 내수 소비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수에서 더 많이 팔아주셔야 돼요. 30개월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죠. 그거보다는 빨리 나와야죠. 자, 22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21위는 현대 아이오닉 5, 20위는 기아 EV6. 야, 전기차 잘 팔리네요. 아이오닉5나 EV6 일단 뭐 인기 차종에 올라섰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참 수없이 많고요. 이게 전기차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다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물인 것 같고 다음 달에는 몇 대 못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2246대. 18위는 제네시스 GV70, 17위는 기아 K5, 1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풀체인지 산타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헤드램프 충격적이죠. 각진 디자인.
야, 요거 약간 디펜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산타페라고 하면 이게 좀 곡선미가 있는 이런 둥글둥글한 SUV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렇게 완전 각진 SUV로 나온다면 강력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남성적인 느낌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테일은 어떨까? 디테일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뒷부분의 램프 위치, 이게 실화냐? 램프 위치는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위치에 있어요. 어쨌든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네요. 15위 제네시스 G90. 아니, 제네시스 G90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2818대? 어쨌든 길에서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테일램프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좀 독특하다, 뭐 새롭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차, 뭐 이런 티를 좀 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라이다를 장착한 G90 테스트카 꽤 많이 보이죠. 이제는 G90이 HDP라고 해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고속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곧 나온다고 하네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손을 떼고 지금은 속도 제한이 뭐 60km까지다, 뭐 80km까지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거 제한 없이 뭐 110km 이상으로 좀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4위는 제네시스 G80, 13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10위는 기아 레이. 아니, 기아 레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지금 기아 셀토스, 기아 레이 페이스리프트 빨인지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판매량이 꽤 많이 올라온 상태네요. 11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461대. 자, 그러면 2022년 10월 국산차 판매 순위 탑 10 바로 살펴보시죠. 10위는 기아 K8입니다. 3613대. K8은 작년 출시한 이후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게 그랜저가 나온다고 하는데 K8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계속 끌고 있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디자인도 잘 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성능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반이나 됐는데 아직도 신차 같고요. 아직도 참신한 느낌. 누적 판매는 이제 7만 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전장도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루프 라인을 이렇게 깎아 내려가긴 했는데, 이렇게 깎아 내려도 2열 헤드룸이 뭐 그런대로 넉넉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K8 같은 경우는 흠잡을 데가 없죠. 조용하죠, 넓죠, 크죠, 실용성 있죠, 연비도 괜찮죠. 하이브리드까지 있으면 하이브리드는 더 훌륭합니다. 출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K8 엄청난 인기이기도 한데, 이 납기 일정을 보면요, 가장 빨리 나오는 거 3.5L 가솔린인데 이게 2개월 만에 나온다고 하고요. 2.5 가솔린도 4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꽤 빨리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10개월 그래도 하이브리드 치고는 지금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고도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소비자들한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네요. 계속 선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3667대. 야, 아이오닉 6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네요. 9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팔렸으면은 거리에서 꽤 보여야 되지 않나요? 거리에 아이오닉 6는 되게 많이 봤는데 다 택시야. 아니, 이렇게 몇천 대나 팔리는데 이게 다 택시 회사로 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시작차를 이렇게 택시로 먼저 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승용으로 먼저 풀고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간이 지금 없이 바로 택시로 돌아가서 아이오닉 6 하면 택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유럽에서도 아이오닉 6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2,500대 한정 물량을 우선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렇게만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가격을 보면요, 가격이 좀 이상해요. 54,995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080만 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9,080만 원? 아이오닉 6를 9,080만 원에 사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군요. 야, 퍼스트 에디션이니까 뭐 엄청나게 다른가 보다 하고 봤더니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현대 엠블럼, 그리고 여기 휠, 그리고 전후면의 이 몰딩들, 이런 게 검정색으로 된 정도. 가운데 시트가 체크무늬가 들어간 거. 체크무늬라서 비싼가? 뭐 어디 금태 같은 걸 둘렀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9천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차를 9천만 원에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주문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 유럽의 고객님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8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908대. 오, 캐스퍼 인기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누적 생산이 5만 대를 넘어섰다고 해요. 2천만 원짜리 경차다 뭐다 하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예쁘기도 하고 옵션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도 구입하시고서 우주 명차라고 하시죠? 네, 우주 명차라고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뒷문짝에 잡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뜯어봤더니 안에 비닐로 마감이 대충 돼 있더라, 안에 마감이 너무 엉망이라서 다시 조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캐스퍼를 주문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재고차를 그날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받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인수 거부를 한 차야. 인수 거부를 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품을 처음부터 받으셨으면 좋았겠지만 뭐 자동차는 어떻게 뭐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차주님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4147대.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팰리세이드입니다. 놀랍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투싼 산타페 있잖아 라고 하실 텐데 투싼 산타페보다 팰리세이드가 항상 더 많이 팔려왔습니다. 투싼 산타페의 상품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약간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팰리세이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뭐 텔류라이드 있지만 텔류라이드는 미국에서만 팔고 국내에서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국산차 중에는 마땅한 차가 없고, 트래버스랑 약간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트래버스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기 대비 가격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팰리세이드 혼자 이렇게 독주하게 냅둘 겁니까? 기아는 당연히 팰리세이드하고 싸울 수 있도록 텔류라이드를 국내에 한번 들여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6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4661대. 아, 그랜저 드디어 모든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로 재탄생했죠. 역대급 그랜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디자인 멋진데 하고 계약을 할까? 라고 하고 매장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더 이상 안 받아요. 사전 계약이 벌써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만 대 정도 파는데, 근데 이거 10만 대 넘게 계약을 더 받으면 그럼 내년에도 못 주고 내후년에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중단했다 그래요. 계약 좀 그만해 주세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랜저가 1월 차야? 적어도 가격이 4천만 원은 할 텐데, 아 대단합니다. 5위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4726대. 와, 토레스 계속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토레스는 지금 판매량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출시 이후로 계속 판매 대수가 늘어납니다. 지난달에는 국산차 판매량 전체에서 2위까지 했죠. 근데 이번 달에는 다른 차들이 좀 더 판매가 늘어나면서 순위에서는 5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쌍용이 5위라니 대단합니다. 이 차 한 대가 쉐보레 전체 판매량, 르노 코리아의 전체 판매량보다도 더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하나가 자동차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죠. 토레스 나오기 전만 해도 르쌍쉐 중에서 어떤 차가 4위를 하네, 누가 꼴찌를 하네, 뭐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잖아요. 근데 토레스가 딱 나오고부터는 이 쌍용은 야 너네랑 같이 놀 급이 아니야. 아 너네랑은 우리는 너무 격차가 있지 않니? 이런 분위기, 딱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튼 토레스 사전 계약 물량이 벌써 3만 대였다고 하는데 계속 열심히 생산해서 그 물량을 다 소화해주면 좋겠고요. 토레스 전기차 이거 나온다는 얘기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 하반기는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4위는 기아 스포티지고요. 4950대. 야 대단합니다. 스포티지 4950대 4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에 보면요, 해외에서 무려 39,525대, 그러니까 거의 4만 대를 팔았어요. 지금 기아 브랜드 전체에서 해외, 국내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스포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소렌토만큼 큰 차는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스포티지도 지금 너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스포티지를 더 줄여서 스포티지 숏바디를 유럽에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국, 미국은 스포티지 롱바디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를 두 가지 버전을 내놔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판매량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는 그런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5004대. 야, 카니발이 다시 생산을 재개했는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자동차네요. 카니발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를 끌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무서운 정도예요. 2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5127대. 야, 소렌토 역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이만한 차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차를 굳이 또 페이스리프트를 해야 한다니. 이게 페이스리프트 그동안 잘 된 사례도 많지만 잘못된 사례도 꽤 있거든요. 잘 되는 거는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괜히 건드렸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
그럼에도 페이스리프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산타페 신형을 내놓기 때문이죠. 일단 크기에서나 디자인에서나 이게 참신한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경쟁이죠.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새로운 차를 내놓고 거기에 또 맞불을 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들 발전해 나가는 거,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네요. 자,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 1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500대. 와, 아반떼가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1등을 차지하다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보여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시용으로 차를 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대차 납기 정보고요. 이게 기아차 납기 정보인데요. 요즘 보면은 이 자동차들의 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이게 정말 자동차의 판매 순위라기보다는 차가 어떤 차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반떼 이렇게까지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아반떼는 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디자인을 바꾼다는 게 꼭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앞부분의 램프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램프가 아니고 일자 램프로 바뀐다 그래요. 아반떼 어울릴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대차 아반떼 1등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점차 보이는 것은 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반떼라든지 이 경차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보여주기 시기의 자동차, 제네시스 G80이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